2022년 전 기무사 현 안보지원사령부가 또 한 번 방첩사령부로 개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무사령부는 최초의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하여 1960년대 육군 방첩부대에서 1968년 당시 방첩부대장 김재규가 방첩부대명을 육군보안사령부로 개명, 초대 육군보안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1975년 육군보안사령부는 국군보안사령부로 개편, 1979년 전두환 소장이 국군보안사령관에 역임하게 됩니다. 그해 10월 26일 당시 최고의 권력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 발생, 11.6 사건을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자신과 함께 뜻을 모은 국내 사조직 하나회를 통해 같은 해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역사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국군보안사령부는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인 일명 청명계획이 당시에 보안사령부에서 복무 중인 윤석양 이병에 의해 폭로되면서 언론과 대중의 불만, 비판이 들끓었고, 거기에 사찰 대상이었던 정치계와 노동계, 학생운동 세력이 들고 일어나자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당시 이상훈 국방부 장관과 노남품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 국군보안사령부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군기무사령관의 직보를 없애버렸는데요. 직보란 말 그대로 직접 보고한다는 뜻으로 국군기무사령관은 합참부 장과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령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장군 보직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최고 권력과 독대하는 군내 또 다른 권력으로 존재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러한 직보를 없앴지만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부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기무사령관과 김관지 국방부 장관의 직보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시절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문건 의혹, 노태우 대통령 감총 의혹과 더불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기무사령관의 자리에 당시 학군 출신 최초 특전사령관이었던 남영신 장군을 마지막 기무사령관의 자리에 앉혀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자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의 자리에 남영신 장군이 역임하게 됩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동안 비육사 출신, 육군학군단 출신 남영신, 공군사관학교 출신 전재용, 육군학군단 출신 이상철 장군이 제1, 2, 3대 안보지원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자 다시 육사 출신인 황유성 사령관이 역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또다시 해체하고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민정수석 당시 기무사의 인원 축소 및 직보를 없애버린 것을 봤는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동안 기무사의 권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 기무사 해체를 앞장서서 맡길 비육사 출신 남영신 장군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후 참모총장까지 영전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시 기무사령부가 갑자기 해체되면서 방첩, 보안 관련 4,200여 명의 요원들이 원복하게 되었는데요. 기무사령부는 보통 장교 기준 대위 때 선발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과가 아닌 기무병과로 진급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전 생활을 떠나 기무사령부의 조직원으로 남은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기무 요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계보다 원복입니다. 원복은 곧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야전 부대를 떠나 기무부대에서 근무했던 소령 중령들의 인원들은 야전에서 대위 때 멈춰진 야전 경험으로 중요 직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고, 야전 부대 또한 기무 출신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많아 원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계급 정년까지 하고 전역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갑자기 기무부대를 해편, 축소하면서 억울하게 원복해 전역의 수순을 밟은 많은 이들이 발생했고, 특히 방첩 관련한 전문가들이 대거 전역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정보사 팀장이 중국과 일본에 정보를 넘기는 사건과 2022년 13 특수임무여단의 장교가 북한 간첩에게 포섭돼 우리 군의 정보를 팔아먹은 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을 예를 들어 현재 안보지원사령부를 해편하고 방첩과 보안 기능이 주 임무가 된 국군 방첩사령부로 개명하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군의 보안 방첩 기능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하기에 개편되는 것은 찬성이지만, 방첩사령부라는 용어가 매우 공격적이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용어가 사용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국정원도 안기부나 중앙정보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고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후배 군인들과 국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인데요. 애초에 기무사를 해체할 때 올바른 목소리를 왜 내지 못했는지,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는 당위성이 오직 군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전 정권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인지 과연 우리 고위 간부 및 국방부 장관들께서는 국가와 군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국가 권력의 빌부터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방첩부대에서 새로운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군의 엄중한 시기 방첩사령부 개편은 필요도 하겠지만 용어가 조금 너무 올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